뉴욕 증시 마감까지 딱 3분가량 남았습니다. 마감 상황 라이브로 클로징 킥 시간을 통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유가가 장중에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유가가 각각 4% 그리고 8%대까지 장중에 치솟는 순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WTI가 결국에는 80선을 웃돌았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의구심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6bp가량 치솟았던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3대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는 일부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다우지수 안에서는 보잉과 캐터필러처럼 경기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주식들이 특히나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 하락에 기여를 했습니다. 1.6%의 마이너스이고요. 나스닥 지수 그래도 1% 정도의 마이너스 대비했을 때 지금 마무리 국면에서는 0.3%대까지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6%의 마이너스 6,827레벨 가리키고 있고요.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혹독한 하루를 보내가고 있죠. 1.8% 정도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한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6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앞으로 며칠간 보복 공격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그러니까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의 급등세를 자극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격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값비싸고 그리고 숫자도 별로 없는 장거리 미사일을 대신해서 폭탄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수량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폭탄으로 변화를 하겠다. 미사일 재고 부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부담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번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로 넘어가 봅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명,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소폭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양호하게 전해졌습니다. 최근 사실 아마존이라든지 UPS와 같은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러한 흐름이 대규모 실직 사태로 번지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고요. 이제 시선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고용보고서 결과로 쏠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영향을 좀 민감하게 미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급등하는 유가에 백악관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휘발유 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라 참모들에게 지시를 한 거고요. 이 치솟는 기름값은 미국민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에 좋지가 않고 또 특히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에도 민감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악관에서 하다못해 이런 대책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검토 중인 카드로는 휘발유세 일시 면제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법이 되어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등락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에서 소재, 원자재 그리고 산업 섹터가 각각 2%, 3%대 하락으로 약세를
수출을 주도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그러니까 방어적 성격을 띠는 이 두 가지 업종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나타내는 평소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하루를 보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이슈를 여기에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관련한 뉴스, 미국이 엔비디아와 AMD, AI 칩 수출 전면 허가제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이러한 수출 허가 규정의 초안을 이미 마련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는 40여 개국에 대해서만 사전 승인을 받았어야 됐었는데 엔비디아와 AMD는 이제부터는 전 세계 어디로 수출하든 미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컴퓨팅의 용량에 따라서 이 승인 절차는 또 상이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블랙웰 1000개 정도를 수출하고자 한다면 비교적 간편한 그리고 빠른 승인 절차만을 거쳐도 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 수준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그리고 이 시간도 많이 걸리는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러한 조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AI 칩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 그보다는 미국 정부가 AI 산업의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구조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행정부에서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주 투심을 위축시켰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엔비디아가 1.4%대 장중 마이너스권, AMD와 램 리서치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의 반도체 장비주들까지도 3에서 5%대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관련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약세장이 펼쳐졌던 가운데에서 두드러졌던 업종이 바로 소프트웨어. 최근에 주가 급락이 두드러졌던 만큼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어제 발표됐던 옥타의 실적 결과가 촉매제가 되어줬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옥타의 주가가 11% 뛰면서 1년 내 최대폭 1일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다만 연초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9%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어제 나왔던 실적에 대해서 지금 월가 IB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죠. UBS는 옥타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옥타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력은 다른 AI 업체들이 흉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핵심이고요. JP모건도 마찬가지로 AI 시대에 비교적 견고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옥타와 G스케일러 등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장중 시세 아래 기재를 해놨고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아놓은 IGV ETF가 2% 정도의 상승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 엔스로픽과 국방부가 다시 화해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엔스로픽 대 국방부 트럼프 대통령 이 갈등 구조가 시장의 아주 최대 하두로 떠올랐었는데요. 금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부 기관들에게 엔스로픽의 AI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던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이 됐었는데 오늘 전해진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엔스로픽과 국방부가 다시금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펜타곤이 클로드 AI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자세한 조건들을 합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의견 충돌이 나타났던 지점은 결국에는 보안 그리고 AI 활용의 그 범용 성이 될 텐데 엔스로픽의 경우에는 국내 감시라든지 자율무기에 있어서만큼은 AI를 쓰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방부는 아니다. 모든 합법적 군사 목적에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실제 끝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엔스로픽이 트럼프 대통령에 까였던 바로 그날 오픈 AI가 국방부와의 계약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보안에 있어서
오픈 AI가 엔스로픽보다 조금 덜 민감한 것 아니냐, 조금 둔감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오픈 AI 앱에 대한 삭제 건수가 295%나 폭증했다라는 데이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시장에서 보더라도 엔스로픽이 오픈 AI를 제치고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기업들의 AI 채택 에 있어서 엔스로픽의 점유율이 보시면 70%까지 쑥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2025년 2월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오픈 AI의 점유율이 95%에 달했거든요. 정말 빠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엔스로픽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픈 AI는 이러한 판을 다시 엎기 위해서는 오픈 클로우를 활용한 와우 포인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종목들의 분위기 자세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수출 사전 승인제 이슈를 소화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장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사실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으나 결국에는 강보합권까지 돌려내면서 거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론과 AMD 등도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1% 안팎의 마이너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브로드컴의 주가가 오늘 무엇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8% 정도의 급등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도 좋았고 그리고 2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역시도 탄력적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는 세일즈포스와 서비스나우 그리고 인투이트 등이 4에서 6%대의 급등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에서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코퍼레이션까지 물론 3%대의 마이너스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 짓고 있다라는 점만큼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늘 2.6%의 급등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2024년 이후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CEO 그렉 아벨은 개인적으로 1,500만 달러 규모의 버크셔 주식을 나도 매입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벨의 세후 연봉과 정확하게 맞먹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자신의 연봉 전액으로 버크셔 주식을 꾸준히 매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보통 이렇게 내부자 매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시장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늘 버크셔에 대한 투심을 자극해 줬습니다. 그리고 디인포메이션 매체에 따르면 오픈 AI가 챗 GPT 내에서 직접 쇼핑 기능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일부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소식은 결국에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이 AI disruption, AI 파괴의 새로운 타겟이 될 거다. 이런 시장의 우려감을 좀 완화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킹홀딩스라든지 익스피디아 등의 여행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킹은 8%대의 점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공주들은 어제와 반대로 유가 급등 부당에 장중 대부분 급락세를 연출하는 모습이었죠. 유나이티드 항공 8% 정도의 장중 하락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 광고업종 안에서 앱 러빈의 옆에 작게 자리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광고를 쉽게 그러니까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고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은 힘들게 어디에 광고를 해야 되지? 어렵게 찾아보지 않고도 여기에 쉽게 그것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드 데스크가 오픈 AI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디인포메이션 매체의 보도가 전해진 거고요. 챗 GPT 같은 AI 플랫폼에서 광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챗 GPT가 향후 결국에는 광고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클로징 킥을 통해 정리해드렸습니다.